오늘 추도식 윤석열 대통령이 우리 모멘텀을 만들고 있습니다. 우선 짧게 시간 흐름대로 설명을 드리면 윤석열 대통령이 이 사우디와 카타르 순방을 갔다 오셨어요. 이게 국내 우리 대통령은 처음으로 국빈 방문을 간 겁니다. 사우디와 카타르에. 거기서 아주 기쁜 소식이 전해졌어요. 107조 원에 달하는 여러 MOU를 했고 조선 자동차 여러 우리 기업들이 수주를 한 낭보를 들고 오늘 귀국을 하셨습니다. 그런데 귀국하자마자 어디로 달려갔느냐? 그게 중요합니다. 용산도 아니고 이 관전 사저도 아닙니다. 바로 우리 현충원이에요. 현충원. 박정희 전 대통령 44주년 추도식에 바로 달려간 겁니다. 이 박근혜 전 대통령께서 직접 참석을 하셨는데요. 윤석열 대통령이 달려가자마자 박근혜 전 대통령의 손을 맞잡고 서로 아주 인사를 했습니다. 아주 기쁜 순간이었고요. 이런 것들이 계속 이어지면서 이게 흔들리던 보수층의 대결집에 시동이 걸린 것 아니냐? 이런 신호탄이 쏘아졌다.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어요. 저는 여기에 주목합니다. 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추도사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. 우리 정부. 우리 정부란 말. 우리 정부란 뜻은 이 박근혜 대통령께서 이 윤석열 정부, 보수 정부를 우리의 정부다. 우리 보수가 결집해서 윤석열 정부를 성공시켜야 한다는 사인이 아닐까.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. 예. 저도 이제 그 보수하면요. 보수하면 이 전직으로 보면 이승만 대통령과 박정희 대통령이. 이승만 대통령은 이제 건국 대통령이고, 그다음에 부국 한가의 기적이 바로 이제 박정희 대통령 아닙니까? 네. 두 분을 통합의 구심으로 삼고, 그다음에 지금 살아계신 분은 역시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이에요. 근데 이미 윤석열 대통령 정권은 이명박 이기 아니냐 이런 뭐 지적이 많았죠. 실제 그렇고요. 네. 그렇다면 저는 박근혜 대통령하고 완전하게 화학적으로 완전하게 하나가 되면 보수가 대결집되면서 결국에 총선의 희망, 예. 희망을 가져오는 이런 게 의미 있는 오늘 행보로 보고요. 예. 여기 이제 뭐 좀 빼낼 사람 좀 빼내야죠. 어제 뭐 신인규 부대변인도 탈당했지만 이제 그 이준석이나 유승민 좀 정리할 사람 정리하면서 저는 이준석이 가고 그 자리 박 대통령이 완전하게 화학적 결합하면 상당히 그 총선 승리도 이게 어둡지 않다. 이렇게 이게 얼마나 의미 있는 일이라면요. 이게 민족증후회가 이 추도식을 주관을 해왔습니다. 1980년부터 이걸 주관을 해왔는데 현직 대통령이 참석한 것 처음입니다. 윤석열 대통령이 처음이에요. 그러니까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투트랙으로 가는 것을 아닌가 싶어요. 내부로는 이 보수 결집에 시동을 건 겁니다. 박근혜 대통령부터 해서 이명박 전 대통령 등등등 우리 보수 시장에 있던 우리 그동안 저평가됐던 우리 전직 대통령을 다 통합해서 보수가 결집하자. 여기에 시동을 건 겁니다.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또 우리 당을 통해서 혁신위를 만들어서 우리 보수 진영 현직 국회의원들 현재 우리 정치를 주도하는 보수 진영의 국민의 힘이 혁신을 해라. 그래서 중도층도 끌어안아라. 그래서 이 투 트랙으로 가서 내년 총선에 승리를 하기 위한 시동을 걸고 있다. 저는 이렇게 봅니다. 그렇습니다. 오늘요 또 이제 행사장에 네. 그 박정희 대통령이 직접 만드신 국민 교육 현장 이게 그대로 육성 녹음으로 박정희 대통령의 육성 녹음으로 국민 교육 현장이 놓은 거예요. 나는 뭐 저는 이게 요즘 제가 이게 술 좋아하다 보니까 치매인지 요즘 이게 다 외우라면 못 외우지만 우리 때는 학교 다닐 때 얼마나 이게 진짜 이게 금과 옥조거든요. 여기 목소리가 흘러놓으니까 오늘 한 2,000명이 왔대요. 2,000명이 와서 정말 이제 감동적인 이런 이제 그 자리였고요. 예. 제가 옛날에 구미에 그 박정희 대통령 생가를 갔거든요. 가서 이게 저는 이 말이 이어지지 않아요. 가난은 나라만이 구할 수 있다. 우리 옛날 말에는 가난은 임금도 어떻게 못해. 나라님도 못 구해. 이랬잖아. 근데 박정희 대통령은 가난은 나라만이 구할 수 있다. 우리 국가가 아니면 이게 누가 가난을 구합니까? 저는 우리 그때 어릴 때 보릿고개부터 노래도 있잖아요. 유행가 보릿고개 진성신가 노래도 있잖아요. 이걸 이렇게 없앤 정말 이게 한강의 기적 우리가 할 수 있다. 이걸 이렇게 제대로 보여준 오늘 엄청난 사람들이 다 왔고요. 보니까 이제 그 정재호 민족중흥회 회장, 그다음에 황교안 총리, 김관용 민주평통 부회장, 오세훈 시장, 나경원, 그다음에 김기현 대표, 뭐 인요한 총출동한 우리 정말 이게 보수가 하나 될 수 있다는 걸 보여준
이런 게 의미 있는 자리다 이렇게 봅니다. 사실 이 대구 경북 지역을 이렇게 다니다 보면 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아주 사랑하셨던 분들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우리가 보수 후보계에서 지지는 했지만 또 마음 한켠에는 과거 악연이 자꾸 떠오르시는 분이 있으실 겁니다. 없다 그러면 거짓말이겠죠. 근데 저는 이번 이런 일을 계기로 그런 응어리가 다 풀어지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해봐요. 그래서 과거의 일은 과거에 묻고 또 윤석열 대통령이 사면도 했고 또 이렇게 예우를 갖추고 있고 그렇다면 이제는 하나가 돼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여론이 막 올라오지 않을까 싶고요. 내년 총선에서 또 친박이니 과거 친박이니 또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어떤 그런 걸 통해서 또 총선에 도전을 하려는 분도 계실 수가 있어요. 근데 과연 그런 분들이 앞으로 어떻게 스탠스를 취해야 될지 박근혜 대통령이 과연 그것을 용인할지 이것도 한번 지켜볼 대목이다. 저는 이렇게 봅니다. 그리고 이제 그 오늘 또 국민의힘의 그 혁신위 문제. 이거는 이제 제가 보기 그 정말 추도식은 감동 물결 그 자체였어요. 근데 오늘 좀 혁신위 명단은 조금 이게 실망스럽습니다. 솔직히. 왜 그러냐면 이게 그 정말 좀 이게 그 인지도가 있으면서도 제대로 좀 싸우고 하는 게 좀 감동적인 이런 게 새로운 인물이 좀 이게 많이 들어오면 좋겠다. 이 생각을 했는데 제가 이제 그 명단을 오늘 13명을 발표했죠. 13명을 보니까 뭐 박성중 의원은 이제 그뭐 서초동의 재선이지만 저번에 그 우리 이만희 의원하고 더불어서 최고위원 선거에 컷오프 당했잖아요. 최고위원 투표에 컷오프 이만희 사무총장하고 박성중 의원인데 좀 이게 오래 정치를 했는데 혁신하고 맞는지 조금 이게 그 의문스럽고요. 그다음에 그 김경진 의원도 물론 이제 호남에서 옛날에 대외 특보도 하고 고생이 지금 동대문에 있지만 지금 여기 혁신 이미지하고는 좀 있거든요. 오신환도 뭐 저하고 친한 친구지만 원래 이게 유승민계였고요. 지금은 오세훈 시장의 거의 뭐 브라더. 그래서 그 지역에 가 있잖아요. 결국 정치권에는 이런 분이 거의 들었고요. 나머지는 제가 이렇게 쭉 봐도 잘 모르겠어요. 솔직히 뭐 이젠막 경희대 국제학과 교수, 임장미 마이페 플러스 대표, 박소연 서울대 소아치과 임상 조교수, 최한나 행정학과 교수 세종대. 한마디로 제가 이게 아는 분이 없어서 논평하기 어려울 정도로 좀 이게 의외다. 원래 그런 되는 분들이 많이 있었거든요. 저는 이게 조금 실망스럽다. 이래 보는데 한번 대변인이 부대변이니까 솔직하게 한번 평가해 보시죠.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릴 때 투트랙을 말씀드렸습니다. 그 한 축이 우리 국민의힘의 혁신이에요. 혁신이가 활동을 잘해야 앞으로 총선까지도 혁신 이미지를 갖고 중도를 확장해서 총선 승리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. 저는 이 혁신이 이제 막 꾸려졌습니다. 저는 이 장점만 보고 싶어요. 장점만 보고 싶습니다. 일단 여성, 우리 국민의힘이 그동안 영남 60대 남성 위주의 이런 프레임이 딱 갇혀 있었어요. 거기에 우리가 최고위원회에 김예지 의원이 새로 추가로 투입된 것처럼 이번에 여성이 7명이 참여를 했습니다. 그렇지만 이 여성이 그냥 여성이 많다고 다 되는 게 아닌데요. 이젠마 이런 분들도 그렇고 마이펫 대표, 임장미 대표 이런 분들도 이런 어떤 이런 마이펫 우리 이 애견인들 많이 관심 많은 부분이잖아요. 요런 이게 우리가 개식용 금지 논란도 있었고 이런 것들을 다 아울러서 앞으로 우리가 정책 방향을 제시하려는 그런 노력이라고 봐요. 저는 이게 우리 이뉴한 혁신위원장이 현실적 어려움이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. 왜냐하면 이미 손을 막 내밀었잖아요. 우리 당 통합시키고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서 천하람 위원장한테도 손을 내밀었어요. 물론 우리 많은 시청자 여러분들 그것에 대해서도 반대하는 분이 있으실 겁니다. 그 탐탁지 않아 하실 수 있어요. 하지만 그런 거 다 끌어안고 갈등 모습을 보일 때 많은 국민들이 또 긍정적으로 보시는 측면도 있습니다. 그런데 걷어찼잖아요.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많은 고심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 현역 의원들과 당협위원장은 수도권 위주로 또 여성분들은 여러 사회적 약자와 장애인 이런 다양성을 갖추려고 많은 노력한 그 노력이 엿보인다. 전 이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. 네. 뭐 저도 이제 뭐 너무 이게 부정적으로만 제가 이렇게 비판하고 싶지는 않고요. 결국 이제 국민의힘이 잘 돼야 되기 때문에 아마 이제 그 일부에서는 왜 천하람이를 해가지고 퇴짜 맞고 하느냐 이런 이제 좀 비판적인 의견도 있고 또 왜 이게 광주만 5.18 광주만 이게 중시하느냐 또 이게 왜 김대중을 존경하느냐
또는 이제 5.18 때 왜 시민군을 통일하느냐 이런 데 여러 비판이 있는 것도 사실이죠. 그렇지만 뭐 저는 아직도 이게 기대를 가지고 제가 이제 인용한 위원장을 방송에서 많이 추천했지 않습니까? 따라서 이제 그 상당히 아직까지는 좀 기대감을 가지면서 우리가 힘을 실어주고 비판하다 보면 이게 끝이 없거든요. 근데 결국은 또 혁신도 왜 물론 이게 보수도 대결집이 필요하지만 또 이제 저 넓은 또 중도나 힘들게 진보 좌파까지도 저희가 파고들어야 됩니다. 그 점에서는 이제 좀 아직은 기대를 가지고 좀 지켜보는 게 필요하고 저는 인요한 위원장께 지금에도 이게 국회의원들 특권 있잖아요. 특권들에게 싹 정리해버리고요. 특권 다 내려놓으면 됩니다. 그리고요. 그리고 이게 공천도 혁명을 해야 돼요. 이제 제가 기대하는 거는 좀 다른 이야기인데 뭐 김기현 대표도 필요하면 이게 경기도나 서울로 험지로 차출하고 수도권의 중진들 그 수도권으로 영남권의 중진들 이런 게 그 공천 혁명 그다음에 이 특권 내려놓기 이런 걸 하면 의외로 이게 성공할 수도 있겠다. 따라서 이제 약간의 뭐 전부 이게 마음에 100% 들진 않지만 조금 이게 아직은 지켜보면서 좀 박수를 치주는 이게 필요한 게 아니라 보입니다. 우리 시청자분들 아까 댓글 보니까요. 아쉽다. 이 혁신이 구성에 대해서 아쉬움을 표하는 댓글을 몇 개 보았는데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이 혁신에서 오히려 스타가 나올 수도 있다고 봐요. 여기서 조금 더 개혁적인 목소리를 내고 우리가 그동안 하지 못했던 목소리를 내면서 자신의 브랜드를 갖고 당을 혁신하고 그러다 보면 혁신을 성공시키면 이 안에서 또 스타가 나올 수 있는 거예요. 그 스타가 우리 보수 진영을 또 끌고 갈 수 있는 새로운 인물이 나올 수도 있다. 여기서 기대를 해봐야 됩니다. 우리가 시작도 안 했는데 아직 앉아서 회의 한 번 안 했는데 벌써부터 너무 막 몰아세우고 비판만 하면 이 혁신이가 동력을 잃을 수 있어요. 그러니까 저는 우리 지지층만이라도 조금 더 혁신에 애정을 갖고 지금은 조금 약간 약하다. 이런 생각을 갖고 댓글을 쓰시는 분도 있으시지만 이 첫 회의 때 어떤 발언을 하고 어떤 어젠다를 던지는가가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. 일단 무엇보다 혁신위의 첫 과제가 중요합니다. 어떤 과제를 갖고 어떻게 접근하느냐. 이게 핵심이에요. 그러니까 이슈는 이슈로 덮으란 말이 있습니다. 혁신위의 여러 구성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 있고 아마 누가 왔어도 처음엔 늘 논란이 있습니다. 또 검증 우리 언론이 열심히 세게 할 거예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젠다로 돌파를 해야 됩니다. 인유한 위원장이 얘기했어요. 뭐 이명박 전 대통령도 만나고 박근혜 전 대통령도 만날 거고 5.18도 간다. 다 좋습니다. 통합행보 좋아요. 여기서 멈추면 안 돼요. 통합행보에서 끝나면 안 돼요. 어떤 어젠다를 던질 것이냐,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국민의힘을 가져갈 것이냐, 이거를 뭘 던질 것이냐, 여기에 주목해야 된다. 전 이렇게 봅니다. 뭐 좋은 말씀이고요. 정말 이제 아직 시작이잖아요. 이제 이 위원이 오늘 구성됐고 네. 60일 동안 하니까 한번 이게 차분하게 지켜보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이고요.